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요즘 좀 꺾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계속 더위가 좀 이슈 아니겠습니까? 꺾인 건 느껴지지 않아요, 잘. 조금 꺾이긴 했어요. 네. 낮에 보면은. 근데 전 지구가 이거 지구 온난화가 이런 거구나 피부에 와닿아요. 그러게 요즘 전 세계가 네. 지금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이 상태로 계속 된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어렵습니다. 또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또 겨울에는 엄청난 강추위가 온다고 또 얘기를 해서. 전 추위는 괜찮은데. 예. 또 지금 일교차가 연교차가 60도, 70도씩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름 되면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이열치열인데요. 네. 이게 이제 열로 열을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좀 의심이 가죠. 정말인가? 이런 예를 들어서 더운데 뜨뜻한 거 이렇게 네. 뭐 삼계탕이나 이런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렇죠. 역시 이럴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예,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열을 열로 치료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열병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오던 얘기고 네. 우리 문화의 하나라서 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표적인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울 때 뜨거운 거 먹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봄날에 삼계탕 먹는 행위 이런 건데 네. 놀랍게도 뉴욕 타임스에서 삼계탕 문화를 긍정적으로 소개하면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작년에. 작년 여름에 뉴욕 타임스가 이열치열의 원리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지만 오타와 대학이 2012년 실험한 결과 과학적 근거가 있음이 증명됐다고 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근거입니까? 오타와 대학 연구팀이 더운 여름날 찬 음료를 마시는 사람보다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의 체온이 더 내려간다. 그래요? 라는 실험을 이제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뭡니까? 뜨거운 것이 몸에 들어오면 몸을 식히는 이제 시스템이 가동되니까 땀이 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이게 뭐 어떻게 뻔뻔한 얘기인데 땀이 나기 때문에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게 이제 이 실험이라는 것이 사실 좀 뭐 과학적으로 하긴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인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의학에서는 이 이열치열을 그 몸의 항상성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생체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이 되려면은 체온이나 이런 게 항상 특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항온 동물이니까. 동물이니까. 예. 그래서 더운 지역이든 추운 지역이든 체온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더울 때 더운 걸 안에 집어넣으면 몸은 어쨌든 열을 빼내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죠. 땀 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땀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식는다. 그 과정에서 몸이 식는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 원리인데. 그게 좋은 건가? 여기까지 이제 이론이죠. 그게 건강에 더운데 더운 걸 먹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가 이론인데 그럼 이제 이번 여름 같은 더위에도 뜨거운 국물 먹고 뜨거운 커피 마시면서 땀 뻘뻘 내면 그러면서 좋은가? 버티면 시원해지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누가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 이열치열이 나온 거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더운데 삼계탕 먹고 산들바람 부는데 땀 나는데 가 있으면 식으면 시원하니까 저는 그런 정도로 이해했거든요. 그렇죠. 일단 두 가지 문제가 근데 있습니다. 산들바람이 안 불잖아 지금. 안 불죠. 이런 더위에서는 일단 좀 의심이 가는 것이고 일단 또 한 가지 문제는 습기입니다. 습기. 올해는 좀 덜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름에 습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공기 중에 습기가 많으면 땀을 아무리 흘려도 땀이 제대로 증발을 못합니다. 그렇겠죠. 이 습기 때문에.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아무리 먹어봤자 끄급하기만 하고 더 덥고 불쾌해진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열치열은 어디에서 좋으냐면 가장 효과적이냐 습도가 높지 않으면서 온도만 높은 사막 또는 저기 유럽의 날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의 여름. 온도는 높은데 건조한 멕시코 만리 영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뉴욕 타임스는 그쪽에 조건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열치열한다고 덤비다가는 더위만 먹고 아주 고생만 하게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열치열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냐? 덥긴 덥지만 그늘에서 선선한 바람이 불 수 있는 환경에서 뜨거운 걸 먹고 땀이 약간 났을 때 선선한 바람에 가면 붓에 살짝 붙이면서 시원해. 이럴 때 이열치열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제 그게 우리의 이상 속의 이열치열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 선조들의 이열치열의 현실의 이열치열은 이제 습도 높고 요즘 안 된다. 38도. 습도 80, 90 이럴 때 안 된다 이거. 짜증만 나고 힘들고 게다가 또 하나는 과거 선조들과는 달리 우리는 삼계탕이나 뜨거운 커피를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가게에서 먹고 있습니다. 뭘 먹든 간에 시원한 데서 먹으면 다 시원해요. 땡볕에서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에어컨도 없던 시절에 그렇죠. 정자에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더운데 그때 얼음도 없었거든요, 사실. 거의 없었죠. 뭐 일반인이 쓸 수가 없었죠. 얼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음도 없고. 어차피 뭘 마셔도 안 시원하고 이렇게라도 해서. 그러니까 자 뜨거운 거 봐. 땀 나잖아. 땀 날 때 이 버들나무 아래 가지고 부채 붙이면 시원하잖아. 그렇죠. 이열치열이야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 아닌가. 이제는 우리가 좀 이걸 좀 타파하자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열치열은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는 있지만 우리나라 더위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을 뿐더러 지금 최근에 지구온난화 진행된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효과가 별로 없고 요즘 같은 폭염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뭘 드시든 무조건 시원한 곳에서 드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뜨거운 거든 차가운 거든.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사우나 들어가서 땀 빼고 이거는요. 완전 안 좋죠. 아, 여름에는 과학적으로 안 됩니까? 사우나는 더위 극복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요. 빠른 시간 내 더울 때는 역시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야지 이열치열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사우나 하시고 냉탕 들어가시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시원하지. 또 나오면 또 이렇게 대기실 나오면 시원하고 에어컨 틀어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땀을 흘린다고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과하게 체열이 올려서 탈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더위에는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 습기 높고 기온 높고 바람 안 불고 이런 날씨에 이열치열 한다고 땀 뻘뻘 흘리면서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조상들의 지혜는 거기까지만 그냥 옛날에만. 조상들의 지혜는 지구온난화 되기 전에 에어컨 없을 때 어차피 냉장고 없어서 시원한 것도 없을 찬물도 때. 없고 그럴 때. 그럴 때 얘기다. 네. 가오싱님의 마지막으로 지금 전 지구가 얼마나 더운 겁니까?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니잖아요. 전 지구가 굉장히 덥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실 효과를 넘어서고 있다. 표현도 다른 것도 등장하던데.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서 뭐 데스밸리라고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 사막. 거기는 뭐 50도가 훨씬 넘게 올라갔고. 50도요? 그리고 우리 별로 평소에 그렇게 덥지 않은 지역들도 스칸디나비아 반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보통 25도밖에 안 가거든요, 여름에도. 근데 35도씩 올라가서 거기는 산불이 나가지고요.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산불을 껐어요. 산소를 태워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합시다. 그렇죠. 지구온난화.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